네, 입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학원 입시자격실장 김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학년도 대입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26학년도 입시 일정이 25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몇 가지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수능 보는 날짜는 뭐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 수시 모집에서 보시면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일에서 이 날짜가 전년보다 한 2, 3일 정도 줄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발표를 하고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최대한 이 중복 합격자가 있을 때 좀 뽑아올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좀 짧아져가지고 이러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2월 되는 인원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물론 우리 학생들 입장,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에는 이게 뭐 아주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일정상으로 수시 충원 등록 기간이 좀 짧아졌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능 시험 이후에 성적표 발표하고 정시 모집이 있는데요. 예년과 다른 큰 차이가 뭐냐면 우선 12월 31일에 완전히 마감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딱 마감 이제 원서 접수일이 딱 3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5학년도만 해도요 마감하는 날이 좀 달랐어요. 그럼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같은 학교의 점수대여도 전날 여기가 마감이 얼마큼 경쟁률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마감되는 학교를 지원할 때 약간 이제 상향 또는 하향으로 좀 조절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마감일이 똑같고 단지 차이는 시간만 다르다. 네, 그래서 이 시간만 다르고 마감일이 똑같기 때문에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근데 마감 시간이 달라도 우리 입장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블라인드 되기 전에 그 시간 차이도 어차피 큰 차이가 없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소신껏 우리가 세워놓은 정시 전략에서 원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이제 마감일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예년과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학년도도 지금 24, 25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시 모집이 약 80% 되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 인원이 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뭐 우리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26학년도 의대 증원이 과연 예고대로 2,000명이 될까? 그 부분도 또 여기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차이는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시 모집은 20%, 서울 주요학교 중심으로는 40%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은 대부분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이제 선발이라고 하는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학생부 모집의 비중은 또 전국이냐 아니면 수도권이냐에 좀 다릅니다. 전국으로는 수시에서 교과 모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보시면 수도권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교과가 31.9%, 종합이 44.2%로 교과보다 종합이 좀 높아요. 그리고 논술도 12.5%로 전국 수치보다는 좀 더 이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만큼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는 전형 중에는 논술이 전국보다는 서울 주요학교 수도권 중심으로는 좀 더 수치가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시는 대부분 수능이고요. 자,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전형 의무 반영이 같은 학교에도 반영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수능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교과처럼 수치화할 건지 아니면 종합처럼 정성적인 반영, 비교과처럼 할 건지 다 달라요. 우선 여기에 전혀 관여되지 않는 학생이라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면 되고요. 혹시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학폭에 관련된 조치사항이 조금이라도 관련된 게 있다라고 하면 관심 있는 대학의 상황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25학년도에 이어서 매우 또 이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또 주요 대학 자연계열 과목 지정의 폐지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요. 우선 서울 주요학교를 보시면 서울대만 자연계는 그대로 수시, 정시 모두 만약에 수능이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수능이 반영된다는 소리는 지역 균형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해당되는 과목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애초에 이제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수능이 반영이 되는 수시나 정시의 경우는 이 과목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서울대는 수시, 정시 모두 있다. 지금 자연계 이야기고요. 연세대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시의 경우는 반드시 미적기와 과탐이 자연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 논술 전형을 쓸 때는 수능 최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 고대의 경우는 25학년도가 수시, 정시 모두 과학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폐지가 되고 노란색처럼 이제는 과탐에 가산점 3%를 부여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25학년도에 이어서 더 이상 이제 과목 지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과목 지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과목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필요 없다. 정리를 해보면 서울 주요 학교만 생각하면은 한 서울대 그리고 수시는 연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과목 지정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 때는 좀 바뀌었어요. 다른 학교와 다르게 과목당 5% 이렇게 안 돼 있고 괄호 두 과목 돼 있죠. 서울시 때는 두 과목을 모두 과탐, 모두 사탐을 응시해야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과탐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한 학생만 자연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는 건데 참고로 25학년도에는 매우 높았어요. 7%였는데 이게 3%로 낮춰졌습니다. 사탐도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만 인문계를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식도 보시면 홍익대가 원래는 과목 지정이 서울대만큼 있었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미적기와 그다음에 과탐에도 각각 3%씩 가산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제 과목 지정 폐지된 학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낼 수 있다. 25학년도의 경우는 좀 불안했어요. 그 당시에 N수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옮기는 게 과탐, 사탐으로 옮기는 게 괜찮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옮긴 친구가 있고 6편 끝나고 옮긴 친구도 있고 나중에 9편 끝나고 옮긴 친구가 좀 많았는데 그때 봤던 이제 지금 N수생이라고 하면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는 내 친구가 옮기고 그 사탐으로 옮겨 타고 성적이 막 오르는 걸 또 목격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 공부를 한번 다시 할 때는 25학년도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올해 고3 학생이라고 하면 이미 선배들 25학년도에서 이러한 시행착오들 아니면 입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사탐으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우선 서울 주요학교에서 봤을 때 이런 거고요. 또 뒤에서 좀 안내는 하겠지만 메디컬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과목 지정이 된 학교들이 여전히 지방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을 생각하지 않는 자연계 학생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사탐, 과탐에 대해서 꼭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국 39개 의대에서 1960명이 증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됐는데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게 확정됐다라고 좀 보기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6학년도 이 최종 결정은 언제라고 보면 되냐면 우선 항상 통상적인 해를 이야기했을 때 5월 말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그러면 언제 나왔느냐?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발표된 게 4월 말이었어요. 항상 당해년도 수험생 한 달 전에 다음 연도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작년 4월경에 발표가 됐고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6학년도 수험생은 과연 의대 증원이 얼마큼일까요? 그럼 메디컬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가 아직은 좀 물음표가 많다. 그건 어쩔 수가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된 이 기준으로는 이만큼 돼서 전년보다 한 500여 명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또 우리 그 책자에 다 있습니다. 자, 여전한 N수생의 강세가 역시 26학년도에도 특징으로 보일 겁니다. 재학생, 졸업생 여부에 따라서 표준 점수랑 평균을 내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21학년도 수능과 22학년도 이후의 수능은 크게 달라집니다. 21학년도 수능은 수학이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반드시 수학 가형을 봤어야 되고요. 수학 나형은 누가 봤냐? 인문계열 학생과 수학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나형으로 넘어가서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단 자연계 학생이 수학 나형을 보면요, 서울로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21학년도까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문계 학생이 이미 자연계 학생보다, 그러니까 나영을 보는 학생의 1등급이 가영보다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서로의 이 교차 지원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게 22학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국어도 언매냐 화작이냐, 수학도 미적이냐 확통이냐 기하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다를 뿐이지 결국 점수는 다시 조정을 해서 일렬로 줄을 세워버리다 보니까 21학년도까지는 나영이면 나영, 가영이면 가영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22학년도부터는 무조건 시험을 보고 한 줄 세우기. 그러다 보니 최상층에는 다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 미적분 선택자가 많고요. 그리고 좀 수학이 좀 힘든 친구들이 확통 선택하는데 그 학생들이 좀 아래쪽에 좀 점수가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2학년도부터는 자연계 학생들, 특히 미적분 선택한 자연계 학생의 성향의 학생들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수도 잘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연계 쪽 많이 넘어오는데 또 하나 또 지금 여기 제목처럼 N수생들이 공부를 한 번 더 할 때 고3 때보다 수학 공부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성적 향상되는 이 폭이 수학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챙기고 아니면 공부에 깊이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N수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제 평가원 통계에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22학년도부터 전년도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고3 학생들, 현역 학생들은 오히려 이 점수 평균이 떨어지는데 N수생들은 늘어나더라. 더 높아졌더라. 그게 22학년도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N수생들 입장에서는 수학 점수에서 유리함이 있고 수학을 잡으면 입시에 성공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N수생이 계속 강세이고요. 그리고 꾸준히 N수생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또 많이 봤을 겁니다. 26학년도에 고3은 황금돼지띠라고 해서요. 네. 25학년도도 이미 24학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한 2만여 명 늘었는데 이 25학년도에 비해서 고3 학생 수가 또 4만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25학년도에도 N수생이 어땠느냐? 24학년도가 오히려 전년 대비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N수생이 줄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학년도, 26학년도 넘어오면 이 N수생을 만들 수 있는 고3 학생들은 또 전년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학생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입시 구조상에서 N수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시스템, 입시 구조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게 지금 22학년도 선택형 수능 시작일 때였습니다. 이때 N수생이 29.2%입니다. 비율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고3 인원 대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비율은 29.2%, 그 다음에 31.1%, 그 다음에가 35.3%였습니다. 이때 거의 이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치였는데 보시면 이때가 고3 학생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골짜기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N수생은 계속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비율은 또 더 극적으로 많이 늘어난 듯한 모습입니다. 작년입니다. 지금 지원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25학년도에 고3 학생들은 24학년도보다는 좀 늘었어요. 그런데 N수생도 좀 더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N수생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지원자가 얼마였냐면 52만 명대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몇만 명이 될까요?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고3만 대략 4만 명 정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18만 명대였는데 한 20만 명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합치면 여기서 한 기본적으로 5만 명 이상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6학년도에는 한 56만, 7만 정도의 지원자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수치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겁먹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학생 수가 그럼 적으면 유리해지나요? 많아지면 불리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 공부를 역시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1등급에 들어갈 확률도 높고요. 그만큼 인원도 많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깔아준 친구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회를 무조건 우리가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주요 대학 특징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입니다. 자, 수시하고 정시를 계속 나눠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별도로 뉴라는 표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변화 사항들이 있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 자료집에 충분히 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가 어떻게 다르냐가 좀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거점 대학교까지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정리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은 일반 지역 균형이 있는데 지역 균형은 학교당 고3만 2명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일반 대부분이 지원하는 쪽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면접도 일반은 50%, 여기서는 30%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정시 모집, 나군 모집을 합니다. 네,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고요. 단계형으로 1단계에서 수능 성적, 네, 수능 성적 그리고 이제 면접은 따로 이제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과가 이제 2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역 균형은 수시와 다르게 수시는 고3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시는 N수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현역 학생과 N수생 통틀어서 2명이 안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와 다르게 학교당 2명씩 추천이 가능합니다. 네, 반영하는 방식은 여기서는 단계형이고 이쪽에서는 일괄 방식인데 이건 뭐 또 디테일한 것은 해당 사항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입니다. 우선 수시 모집에서 학교장 추천 교과가 있습니다. 교과 100%이고요. 고3만 지원 가능합니다. 활동 우수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의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연세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인문계 기준으로 국수 포함해서 2합사, 영어 3. 그러면 3 정도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수능 최저 충족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 수준에서요. 물론 이것도 안 되는 학생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높지 않다 보니 내신 합격 컷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매우 까다로우면 이걸 만족하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합격 컷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정반대 학교가 이제 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낮고요. 합격 컷은 높습니다.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자, 정시 모집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부분을 제가 위로 표시를 했습니다. 연세대는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올해부터 무조건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반영되느냐? 1000점 중에 50점 정량 평가를 합니다. 정량, 정성, 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처럼 정확히 수치화하는 것을 정량 평가를 한다라고 하고 학생부 종합처럼 비교과적인 반영을 우리는 정성 평가라고 하는데 연세대는 정량 평가를 합니다. 1000점 중에 50점이에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소수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클 수 있죠.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논술 설명이 듣다 보면은 실질 내신 반영률이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100% 중에 40% 반영이 되더라도 실질 반영은 높지 않은데 여기도 보시면 1000점 중에 50점이라서 상당히 크긴 하지만 아래를 보겠습니다. 50점 만점 중에 기본 40점은 주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생기부에 나와 있는 이 평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1, 2등급 모두 그냥 만점이에요. 1, 2등급 모두 만점. 그러니까 2.0 하나도 3등급 이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만점인 거예요. 상대평가는. 그리고 절대평가도 보면요.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 A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평가 거의 A이고 내신도 2등급 이내다 그러면 만점입니다. 그럼 만약에 4.0 이내예요? 그러면 1점 감점이에요. B가 만약에 살짝 섞여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 한 4등급 정도 되더라도 그 학생은 1000점 중에 50점이 정량평가로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한 4등급 정도 나오고 절대평가는 거의 A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한 1점 몇 점 감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1.2점하고 1.3은 구분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가장 좋은 건 만점이 좋고요. 점수는 깎이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수험생 중심으로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로 봤을 때는
이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반대로 고대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겁먹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이 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는 무조건 정시 모집에서는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고대입니다. 고대 수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서류 10%로 기존에는 20%였는데 비교과가 10%로 좀 줄었습니다. 역시 고3만 가능하고요. 학업 우수가 수능 최저가 좀 뉴라고 돼 있죠.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센 편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세 과목 합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항상 네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갈 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4합 7에서 4합 8로 완화된 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논술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논술은 고대 경영이 4합 5였어요. 4합 5는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요. 4합 5를 맞춰도 그 맞춘 수험생 입장에서 고민돼요. 왜냐하면 잘하면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점수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완전히 학생부 종합과 논술 모두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4합 8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대 경영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과도 있냐면요.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뭐 계약학과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공,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통신이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4합 7 정도였는데 모두 4합 8로 좀 완화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고대 변화가 있는 거고 계열적 합은 면접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일반 학교는 아니고 보통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면접이 언제 있냐면 수능 직전에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고대는 학업우수와 계열적합 모두 납치 전형인데 이 면접 있는 계열적합의 면접 비율이 2단계에서 50%에서 40%로 좀 낮춰져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희비가 좀 엇갈릴 수는 있지만 아무튼 면접 부담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과목 지정 폐지된 걸 제외하고 뭐 변화는 없고요. 고대는 정시 모집이 일반과 교과 우수가 있는데 교과 우수가 좀 적어요. 일반 전형이 한 70% 정도 되고요. 교과 우수 전형이 약 한 30% 정도 되는데 대체로 그러면 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과는 점수대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땐 2.0 이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고대 교과 계산식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나중에 수시 쓸 때 상담을 하면서도 그러면 학생들끼리 또 나는 내신이 몇 점 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2.3 그러면 전교과 평균을 내보면 2.3입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2.3입니다 라고 할 때는 절대평가를 제외하고 상대평가 과목만 계산했을 때 2.3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계산은 약간 특이한 계산 방식입니다. 뭐냐면 절대평가인 A, B, C에서 A를 모두 1등급 쳐질래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A가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평균 등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저는 전 과목 2.3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 학생들 실제 고대 계산식으로 돌려보면은 한 2.0 정도 나와요. 한 0.3점 정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수능을 보고 고대, 연대 정도 써야 되는데 고대에 지원하고 싶은 또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내신이 2.3입니다, 2.4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감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2.34 정도 되는 친구들은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점수다. 바로 고대 교과 계산식으로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고대는 한 2.34 정도 되면 나중에 정시 쓸 때 고대 지원할 때 유리할 수 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은 실제 수능 100%로 지원하는 일반 학생보다 좀 더 점수가 낮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입결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 학교장 추천은 고3만 가능하고 이제 의예도 3합4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대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 융합형 탐구형은 보통 소위 말해서 납치형입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요. 면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내서 만약에 대학교에서 뽑아가 버리면 우리가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반가운 게 뭐냐면 면접이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대박 날 수 있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승세에 있거나 수능을 잘 볼 것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납치 전형 쓰는 것을 꺼려하는데, 문제는 주요 학교 입장에서 쓸만한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성균인재와 과학인재가 면접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인재는요, 과거 영재고가 쓰는 전형이고요. 일반 학생 쓰는 전형이 성균인재인데, 이게 처음 있느냐? 네, 이름으로는 26학년도 처음이에요. 성균인재라고 하는 전형 이름 등장은 올해 처음인데, 이미 사범대의의 자전은 25학년도에서도 면접으로 뽑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6학년도부터는 완전히 별도의 전형으로 분리를 했는데, 여기 뭐가 추가됐냐면 글로벌 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형 모집을 하게 되고 수능 최저는 없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논술 전형이 아닌 학생부 전형 중에 좀 쓰고 싶다. 그런데 면접이 있어서 수능 성적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형이 성균인재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논술도 역시 변화사항이 큽니다. 앞에 논술 선생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을 것 같긴 한데, 좀 특이한 방식이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뽑는데, 이게 기존의 인문 논술, 자연 논술이라고 하기에는 성대는 좀 특이합니다. 바로 뭐냐면, 언어형, 수리형으로 뽑는데 자유전공으로는 언어, 수리로 각각 15명씩 뽑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사회과학, 경영,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가 수리 논술을 뽑게 돼요. 그러니까 매우 파격적인 거죠. 원래 수시는 교차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논술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 가고 싶다고 해서 수리 논술로 통과를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 수리 논술로 인문계 좋은 과를 지원하게끔 기회를 열어줬다. 반대로 전통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자연과학, 전자전기, 건설환경, 소프트웨어, 공학, 글로벌 융합 모두 이제는 언어용으로도 가능하게끔 열어줬습니다. 단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학과로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없는데, 아래쪽 보시면 인문계 학생들이 언어 논술만으로 언어용으로 자연계학과에 오면 제약을 걸어놓습니다. 언어용으로 지원할 경우는 수능 최저에 반드시 수학을 의무 반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약 4만 6인데 수학 1등, 아니 국어 1등급, 뭐 영어 1등급 나오면 수학은 최소 4등급 정도는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학이 5등급 나오는 순간 언어용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만족하고 논술을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에서 가장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논술 전형입니다. 정시 모집입니다. 역시 변화사항이 좀 있습니다. 가군, 다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나군에서 100분위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 상위권을 보시면요, 메디컬의 경우는 표준 점수 100분위 혼합 방식이 좀 골고루 있는 편인데, 문제는 메디컬을 제외한 서울 주요 학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준 점수로 뽑아버려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올해는 표준 점수가 높게끔 시험 봐야지, 100분위가 높게끔 시험 봐야지 몰라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자기 성적표 봐도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성적표, 내 성적을 넣어보면 이상하게 어떤 특정 대학, 어떤 특정 군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막 밀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넣어봤을 때 상대적으로 100분위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이 점수대라면 성균관대로 오세요. 우리는 100분위를 높이 쳐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 다군은 기존대로 표준 점수 방식, 나군에서는 100분위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영어도 변환을 해서 100분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군이 다 다르다. 가군은 표준 점수, 다군도 표준 점수인데 여기서 다군은 탐구가 한 과목만, 나군은 100분위로 뽑습니다. 한양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가 학교장 추천 고3뿐만 아니라 N수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당 11%입니다. 3합 7이고요. 수능 최저가 추천형 종합에서 생겼습니다. 여기 변화가 있습니다. 의예 모집을 하는데 기존에는 탐구를 한 과목 잘 먹은 것만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과목 다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평균으로 하고요. 또 눈에 띄는 거 이 면접형 종합에서 보시면 1단계 배수가 7배수로 늘었어요. 그리고 면접도 늘었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냐? 수능 최저가 없는데 1단계 통과 배수를 늘리고 면접도 늘렸다는 것은 면접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
1단계 통과를 3배수만 하겠다라고 하면 모집 정원 대비 3배만 면접 기회를 주는데 그게 아니라 무려 7배까지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참고하고, 이렇다고 해서 만약에 막 내신이 뭐 3점대, 4점대도 지원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또 큰 특징. 논술을 보시면요. 원래 서울 주요 학교 상위권 대학 중에 연세대와 한양대가 대표적으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단 연세대는 수능 전에 논술을 보다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수능을 잘 볼까 봐 걱정될 수 있는데 연세대는 어쨌건 그러한 판단하에 쓰긴 쓰지만 한양대는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고 막 씁니다. 그래서 상위권도 나름대로 내려오고 하위권도 올려서 쓰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인데 수능 체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3합7, 의예 3합 4 정도가 돼서 원래 논술 전형의 수능 체제가 없었지만 새롭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정시 큰 변화 없고요. 모집군 변경은 있습니다. 자, 가군에서 나군으로 꽤 좋은 과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우선 의예가 원래 가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의예가 가군에 좀 좋은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나군은 상당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한양대가 나군으로 오면서 이제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가 좀 비슷한 점수대로 해서 형성이 될 것 같아서 한양대가 나군으로 이동했다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서강대입니다. 변화상 학교장 추천 고3만 가능한데 원래는 비교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과 100%로 바뀌었고요. 논술도 학생부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논술만 100%입니다. 그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도 원래는 변화가 없는 편인데 올해 서강대 변화가 있습니다. A형, B형 반영 중 상위 점수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성균관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서강대는요. 인문자연 구분 없이 모두 어떤 식의 반영이냐면 국어 1.1, 수학 1.3, 탐구가 0.6이에요. 그래서 영어 반영이 적으면서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탐구를 적게 반영한 대학이라서 그 특정 점수대가 나온 학생들은 서강대를 쓰면 매우 유리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인문계인데 무조건 수학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A, B 방식이어서 기존은 그냥 A로 주고요. B는 국어를 수학이랑 잘 바꿔가지고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A, B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 본 학생 또는 국어를 잘 본 학생이라면 이쪽 지원하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단 탐구는 그대로 점수 반영이 낮은 편입니다. 영어 등급 가산점 변경이 바뀌는데 서울 주요 학교 중에 서울대와 서강대가 영어 반영이 가장 적은 데 중에 하나인데요. 더 줄였어요. 1등급, 2등급이 점수가 1점 차이인데 그걸 0.5점 차이로 3등급이 2점 차이인데 그것도 1.5점 차이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담을 가진 학생이라고 하면 만약에 서울대, 서강대를 생각할 때는 영어 감점이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는 뭐 큰 변화사항 없습니다. 수시에서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를 하고 자, CU 융합에서 의학은 무조건 면접 단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큰 차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정시 모집 큰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도 변화사항이 좀 많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이제 비교과 없이 무조건 교과 100%로 갖고 대신에 수능 최저를 집어넣습니다. 2합 5 정도고요. 또 미래인재 서류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화여대 특징은 뭐냐면 납치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국어 인문계는 수능 최저를 좀 완화했습니다. 2합 4에서 2합 5 원래 좀 더 셌는데 2합 5로 좀 낮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래 인재에 그냥 무조건 납치형의 수능 최저 전형밖에 없었는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 면접형을 만들면서 수능 최저는 없고 면접 있는 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중에 이화여대를 지원할 때 납치형일까봐 부담됐던 학생이라고 하면 좀 반길 만한 상황입니다. 여기처럼 미래 인재 서류형처럼 논술에서도 인문계는 수능 최저를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 모집이 생겼습니다. 의예 4합 5로 상당히 높긴 하지만
논술 모집을 의뢰 있습니다. 정시는 큰 변화 없습니다.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자, 여기 변화사항이 뭐냐면 학교당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요. 자, 학교당이라는 말은 원래 고3만 가능했는데 N수생도 가능하고 학교당 10명, 뭐 20명, 11%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쓰고 싶은 사람 추천만 받아오면 다 뽑아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한다. 마치 중대처럼. 원래 경희대가요, 영어를 반영 많이 하는 학교로 유명한데 완전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네오르네상스가 의치 약 한만 수능 최저를 넣으면서 단계형으로 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시도 보시면요, 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 반영을 보시면 경희대는 2등급 감점이 없어요. 3등급도 1등급 대비 2점 감점밖에 없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 중에 영어 반영이 적은 대학을 뽑아봐라 라고 하면 우선 서울대, 서강대, 경희대는 원래 완전 연대급이었어요. 연대처럼 반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반영을 거의 하지 않는 대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강대, 경희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숨어있는 대학. 바로 성균관대인데요. 성균관대는 영어 시험이 어려우면 감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25학년도, 24학년도 성균관대 점수 방식은 이미 서울대, 서강대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영어를 좀 어렵게 냅니다. 그러다 보면 정리를 해보면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 중에는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는 영어 감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영어 공부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한테 유리한 점수를 찾기 위한 대학을 찾아볼 때는 영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탐구 가산점이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비율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과목당 3%, 5% 이런 방식인데 경희대는 특이하게 과목당 4점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과탐, 그러니까 감점이라는 말은 이제 상대 영역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받는다는 말과 감점이라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이 자연계 지원하면 4점, 4점에서 8점 그냥 주고 시작해요. 그 말은 인문계 넘어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인문계는 너는 사탐 두 과목 보면 우리 쪽으로 올 때는 이미 감점이 8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과탐은 자연계 지원하면 4점, 4점. 인문은 사탐 선택하면 인문은 8.8, 4점, 4점 줬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연계는 기존대로 자연계 학과에 지원하는 과탐 응시자라고 하면 4점, 4점 주겠다는 건데 인문계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문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도 넘어오고 싶으면 넘어와. 감점 없어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됐다는 뜻이고요.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학교장 추천해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고 비교과가 생겼고 학교당 20명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종합형이 수능 최저가 없어서 정리하면 서울시립대는 종합형이 아예 수능 최저가 이제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교과 반영이 좀 줄었습니다. 정시 큰 변화 없고 과목 지정 수학이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외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 주요학교 중에 외대는 요즘에 자기가 워낙에 유리한 입시 구조다 보니까 외대가 예년보다 입결이 많이 떨어졌고요. 변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만 서울 주요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대입의 필수 조건은 수능인데 꼭 수시뿐만 정시뿐만 아니라 정시는 당연하게 수능이 중요하고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수능에 올인하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전히 고3 학생이다라고 하면 수능에 좀 더 피치를 올려서 나의 좀 뭔가 부족한 학생부 경쟁력을 끌어올릴 때는 수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수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수능이 매우 중요하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봐야 되고요. 과목 지정 폐지 대학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기회들이 왔다. 이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선택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전한 N수생의 강세. 그래서 우리는 N수생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된다. 고3이라고 하면 내가 이미 가진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N수생급만으로 해야 되고 우리 N수생 학생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면은 합격의 기회, 성공의 기회는 점점 더 가까워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26학년도의 대입 특징들이었습니다.